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하는 것에 제목을 만약에 붙여본다면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살면서 본인을 증명해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문득 정말 요즘에는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문득 이렇게 현승원님 그게 이제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그 분이 그리고 제목이 심상치 않아가지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별을 고하는 그런 제목이라서 그것도 이제 어그로 끈 건데 아무튼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본인은 학벌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이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예전에 3J 무슨 에듀 해가지고 굉장히 큰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유튜브로 그분을 알게 되고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알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주언규님하고 친구야. 그래가지고 좀 제가 신사임당 때서부터 그 주언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본인은 학벌도 별로 안 좋고 학벌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도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력 컴플렉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삶을 살면서 그것을 본인 같은 사람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야, 굉장히. 그래서 맨 처음에 학원 사업을 크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접게 되고 다른 사업도 정말 열심히 했대요, 정말. 왜냐하면 본인이 실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대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의 그런 경력이나 이력상 그런 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쟤는 좀 줄을 잘 탄 거야.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그게 아니라 내 실력을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았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실패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잘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제 사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지 마라. 그러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확 나한테 이제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잡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그런 메시지다. 이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한테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한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떠냐? 설마 그렇게 살았어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남한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떠냐?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도 또 너가 진실되게 그냥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너가 높아지는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결국은 사람들은 너를 알아보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그리고 네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살지 말아라. 편하게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분은
자기 자신을 막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고 뭐 이런 삶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햇번병원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예전에 이제 그 교습소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참 이상한 광경, 아이러니한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그걸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선생들을 이제 지사별로 이제 모이게 해요. 모이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분당, 성남, 광주, 뭐 광주군, 뭐 이렇게 그룹 이렇게 나눠서 또 어디서 모여서 뭐 설명, 뭐 연설 뭐 이런 거 듣게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연사로 나와서 이제 뽑혀서 올라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한테는 뭐 수고비나 연설비나 이런 걸 주지도 않고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뭐 20명이 되고 뭐 애들이 30명이 되고 이랬다. 나는 개개인적으로 모든 애들에게 그 생일이 되면 꽃다발과 피자를 배달해서 그 집에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애들한테 퍼먹이고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 그 애들까지만 가면 되는데 무슨 부모님 뭐 결혼기념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온 선생님들의 자긍심이랄까, 그게 돈을 버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그런 프랜차이즈를 들고 조그맣게 시작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뭐 학벌도 뭐 그렇게 뭐 뛰어난 학벌도 아닐 뿐더러 그냥 이렇게 연사로 올라오신 분들이 남자분일 때는 그런 게 더욱더 심한데, 그냥 인정 욕구? 그러니까 인정 욕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딴 데에서 뭐 일하면 뭐 회사원 중에 한 명인데 뭐 작게 학원이라도 시작하면 본인이 뭐예요? 원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김 원장, 뭐 박 원장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느낌? 그리고 애들이 뭐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뭘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뭐랄까 뭔가를 베푼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으로 불리는 느낌, 뭔가를 베푼다는 느낌, 내 밑에 선생이 한둘이라도 있어서 나를 원장님 해준다는 느낌, 뭐 요런. 그래서 나중에 그 분한테 한번, 아니 나중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총 남는 금액이 얼마냐고 뭐 그 중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총 남는 금액이 한 200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한 애들이 뭐 20명, 30명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도 밑에 있어. 그리고 학원 월세도 내. 근데 애들 뭐 생일뿐만 아니라 부모님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때도 막 뭐 케이크나 뭐 피자나 이렇게 갖다 바쳐. 그럼 돈이 뭐 남겠어요? 그런데도 그 분은 약간 돈은 지금 이렇게밖에 못 벌지만 그래도 난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앞으로는 더 애들이 많아질 걸 꿈꾸고 있고, 그리고 어딜 가나 명함이 생겼지 않습니까? 원장님이라는 명함이. 그래서 그걸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인정 욕구를 이용하는구나, 이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인정 욕구를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돈도 못 받으면서 어디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연설하라고 이제 그러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기름값 다 해가지고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 인정 욕구가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강할 수가 있구나.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느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자매인데 자매가 이제 크게 학원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학원 한 칸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위에 칸 위에 칸 또 임대하고 또 그 위에 칸 임대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고 대접을 받고 다니는 그 원장님이 있었어요. 보통 프랜차이즈 들면서 막 건물 2층, 3층 이런 식으로 임대해서 많이 남기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매가 이거를 하시는데, 물론 둘 다 각자 결혼을 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자매가 그걸 하는데, 또 부모님들한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5명 이상은 안 받는다는 거야. 그거 프랜차이즈 영어를 하면서 5명 이상은 안 받고 딱 5명까지만 받고 항상 선생님들이 다 있고 선생님들도 많아. 근데 5명 정도밖에 안 받는데 한 클래스당. 근데 그 동네에서는 좀 소문이 났어. 왜? 프랜차이즈 영어하고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적어. 이러니까 엄마들은 만족도가 크겠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한 250 가져가고 본인은 한 200 가져간다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사에서는 엄청 좋아해. 왜? 한 달에 그냥 100건이 넘는 몇백 건씩 주문을 하니까 한 달에 얼마나 책값을 많이 내겠어.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 엄청 원장님들 왔다고 이러면서 엄청 대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분들도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인정 욕구가. 예. 그분들이 말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정말 예전 얘기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예전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어디라고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이거 올렸다가 계속 찝찝하거나 그러면 회원으로 돌리겠습니다. 예. 옛날에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무 얘기 다 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구독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좀 올라가가지고 요즘에는 말하는 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 그분들은 그렇게 그 정도로밖에 이제 못 가져가고 다 여러 비용으로 막 쓰는데 그분들 둘 다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체대 출신이었어. 체대. 그러니까 체대를 나와서 이제 애들 영어 가르치는 뭐 이런 걸 이제 두 분이 다 한 명은 원장, 한 명은 부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학원이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체력이 엄청 좋아 보였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한 30대 후반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체력이 아직은 힘 빠질 나이는 아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뭐 전단지 돌리고 뭐 홍보하고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뭐 설명을 하고 정말 엄청 바쁘게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정 욕구가 정말 이렇게 강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인정 욕구를 좀 막 애쓰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현승원님처럼 옛날에 현승원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뭐랄까 내 실속 뭐 내실 이런 걸 좀 차리는 삶도
좀 그것만큼 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쉬었거든요. 2년 동안. 예. 근데 그게 2년 동안 쉬면서 이제 컨설팅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었는데 틈틈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일도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코칭을 한다는 게 좀 그래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컨설팅만 하고 사세요. 이러면서, 앞으로는 선생님한테 컨설팅 받을 사람들도 많고, 이제 선생님 나이도 있고, 이제 하니까 컨설팅만 하고 사세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이 컨설팅만 한다고 해서 뭐 선생님을 얕보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런 고민이랄까? 그런 게 살짝 있었어요. 나는 현장에서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컨설팅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댓글을 한 몇 달 전에 봤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분 잘하는 분인가요?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걸 봤을 때 그 밑에다가 아니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냥 그 댓글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학원을 했는데 뭐 대박을 치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해서 대박이 났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렇게 대박이 난 뭐 그런 건 아니면서 30년 학원 인생을 그냥 묵묵히 걸어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잖아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한 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들어오고 이래서 2명을 1월과 2월에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월에 5명 들어오고 그래서 총 7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몇 명 가르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사회적으로 볼 때나 뭐로 볼 때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지금 100명을 가르치네, 뭐 공부방을 해서 뭐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뭐 100명을 가르치네, 뭐 난리를 치는데 나는 지금 7명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를 뭐 깔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의 학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때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심지어 이런 거예요. 정말 크게 학원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근데 나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와.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고 잘 듣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가.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뭐 인정 욕구 뭐 이런 거 증명하려는 삶 이런 게 하나도 없어도, 이런 게 없어도 한 분야에서 묵묵하게 길을 걸어오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닐까. 예. 내 자신을 막 증명해 보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은 내 지나온 그 삶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닐까. 뭐 요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뭐가 광고 같은 게 지금 들리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그리고 자족을 하며 오늘의 이런 분위기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진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